수능특강 고전시가 12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래가요 처용가의 주술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 단락으로 구성하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출전은 삼국유사일 거고요. 조연가의 출전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설화에 따르면 초용은 집안에 침범한 역신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다만 노래를 부르고 떠났는데, 이때 간복한 역신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용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란 약속을 하고 도망갔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 초용가의 배경, 즉 초용이 악기를 구축할 수 있는 주술적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문단 주제는 향과 초용가의 관련 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일단 이제 고래가요에 관한 처용가 이야기가 나오네요. 고래가요의 처용가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승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작품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벽사진경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벽사진경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벽사진경 뜻이 뭔지. 그쵸? 벽사진경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석이 나와 있죠? 벽사진경.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하는 것, 이게 벽사진경이 되겠습니다. 자, 달성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주술적 성격.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세요. 주술적 성격. 자, 이러한 주술적 성격이 이제 무가를 대체로, 무가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주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무가죠. 이 무가들은 대체로 신을 모시는 청배, 그 다음에 신을 찬사하는 찬신, 악기를 쫓는 축기, 그 다음에 제주의 손을 비는 발언, 4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게 고래가요 처용가도 이와 유사한 구성을 따르고 있다. 구성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가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속의식, 즉 구대에서 무당이 구현하는 사선이나 노래를 이야기하죠. 무속의식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을 모시는 청배라는 것은, 즉 청배는 신을 구판에 처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신을 찬사하는 찬신, 악기를 쫓는 축기, 그 다음에 제주의 소원을 비는 발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제주라는 것은 제사나 굿을 지낼 때 중심이 되는 상제죠. 상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주의 개념을 또 여러분이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주를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여러분 부를까요? 제주. 신주죠, 신주. 쉽게 이야기해서.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제 발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제주의 손을 비는 발언. 발언은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가요 처용가의 주술적 성격과 구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가요의 처용가. 자, 학자마다 어구풀이가 다르죠. 자, 두 명의 하자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명의 하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는 여기서부터 처용과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는 부분은 나는 처용 아비로 보지만 해서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 여러분 뭐와 관련을 시켜야 될까요? 신경 써야 돼요. 그죠? 또 하나 문장 볼까요? 자, 후반부에 나는 제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가 처용가에서는 나에 대해서 처용 아비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좋겠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지문과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고래가요 처용가에서 처용아비와 열병신을 쪼아낼 수 있는 강력한 신으로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주는 처용아비를 통해서 자신의 간절한 뭘 여러분 달성하고자 한다? 염원 이런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고래가요 처용가의 하자와 자, 제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락까지 끝내고 10초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처용의 처용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용의 처용가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8, 9채 향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잡아줘야 돼요. 자, 8, 9채죠. 8, 9채 향가.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셔요? 향가의 유형에는 여러분 크게 4, 9채, 8, 9채, 19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4줄일 때 4, 9채, 8줄이면 8, 9채, 10줄일 때 19채입니다. 대표적인 작품 한두 개 적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 9채는 앞자 따서 서풍원도, 서동요, 풍요, 허나가, 그 다음에 도솔가, 4개 작품밖에 없습니다. 4개 작품 암기해놔야 돼요. 4, 9채, 양가, 서동요, 풍요, 허나가, 도솔가, 앞자 따가지고 서풍원도, 요렇게 암기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 9채는 우리나라 작품에 현재 발견된 것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처용가하고 그 다음에 죽지랑이를 노래하는 모죽지랑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9채는 이 4, 9채, 8, 9채를 제외한 모든 게 19채인데 19채는 10줄로 구성된 작품들이죠. 대표적인 게 제망매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기파랑가 이런 게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처용가가 8, 9채라는 거 8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됐죠? 발표된 신라고 그 하자는 처용 자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처한 사항은 역신과 아내가 동침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하자의 정서 태도는
그 보통 동침한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체념하거나 또는 역신을 간용적인 태도로 용서를 했다. 뭐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배경사례에 나타난 처용과 역신의 해석이 좀 있는데요. 처용은 동해 용왕을 모시는 무당이죠. 민속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지방 호족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용탈의 모습을 통한 추리를 놓고 봤을 때 이슬람 상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배경사례에 나타난 처용은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동해 용왕을 모시는 무당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지방 호족의 아들이 될 거고, 처용탈의 모습을 통한 추리에서는 이슬람 상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신에 대한 해석은 역병. 역병이 예전에는 많았었죠. 역병 나면 거의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여러분 배경 한번 찾아보세요. 배경이 딱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자, 동경 밝은 달 바로 잡아야 되죠. 동경은 여러분 어떤 배경입니까? 동경했으니까, 즉 신라 수도인 경주를 의미하죠. 그럼 당연히 경주를 의미하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네,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나면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밝은 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달은.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밝은 달에 또 밤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이번 시간적 배경이죠. 예. 자, 밤들이 논이다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를 빨리 했다, 늦게 했다. 늦게 했다는 이야기죠. 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늦은 기가의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형을 묶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한밤까지 놀다 집에 왔다는 이야기죠. 됐죠? 자, 이제 3, 4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형에서 3, 4형에 같이 묶을 수 있는 핵심의 포인트는 여러분, 역신이 아내를 침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를 딱 들어서 여러분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몇 개예요, 여러분? 4개예요. 보통 사람 다리는 2개잖아요. 4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신이 아내를 침범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놓고 볼 때 여러분, 자, 다리 요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대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위법, 즉 제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신이 침범한 외적 사항이죠. 역신이 침범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항이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적 외적 할 때 외적 사항이죠. 외적 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잘 잡아줘야 돼요. 됐죠? 그다음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안 되시더라. 즉 역신의 아내를 침범한 내용이니까 의인화되어 있는 요소도 있네요. 그죠? 자, 이제 3, 4형의 주제 두 번째, 역신이 아내를 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5, 6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행을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둘은 내 것이었고, 둘은 누구의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대응되고 있죠. 대꾸법이네요. 표현법 대꾸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구어로 끝나는 걸 우리 보통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어로 끝나는 거. 서르법이죠. 그쵸? 서르법도 적용이 되네요. 밑에 서르법은 하자의 심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서르법을 사용한 거죠. 하자의 심리 전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야 돼요. 내 것하고 누구의 것. 당연히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었고 누구의 것인고 누구의 것인고 라는 말은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죠? 답변은 없어요. 그냥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죠? 질문을 던짐. 자, 누구의 것이라고 했으니 이때 누구의 것은 역신의 다리죠. 역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것은 누구 다리 여러분? 내 아내죠? 내 아내의 다리. 자, 서로 대응되죠? 예, 내 것하고 누구의 것. 그래서 대구법. 그다음 고로 끝나면 서류법.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 6형의 주제는 자, 세 번째 주제 5, 6형 역신의 침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의 것인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체념한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체념한 마지막 7, 8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디라는 것은 원래 본래 이런 뜻이죠. 내 것이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 점 함정이 있어요. 자,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건 빼앗겨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체념이죠. 그죠? 그러나 역신이기 때문에 이걸 어때요? 용서해 준다고 했을 때는 간용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이 잘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지 잘 나와요. 4시간 모의고사에. 자, 체념과 자, 발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체념과 간용이 드러나 있죠. 간용의 정신이. 우리가 보통 간용할 땐 달간의 태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리 로로 끝났을 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탄적 의도죠. 연탄법을 통해서 우리가 끝을 맺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질문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리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처형의 심리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처형의 심리적 반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찌하리로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7, 8, 9의 주제, 네 번째 주제는 되게 쉬워지네요. 처형의 간용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잡아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특별히 그 처형의 처형과 주제는 안을 범한 역신을 물러나게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처형의 체념이나 간용을 주로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휴적 표현을 사용하여 압축적 사항을 표현하고 있죠. 아까 다리, 제휴법. 예. 그 다음에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1번 하나. 자, 사실적 묘사와 서류적 표현 여러분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서류적 표현으로 하자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예, 상당히 좋은 답지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 작자 미상의 처용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초 휴식. 들어갈까요? 예. 작자 미상의 처용과는 여러분, 고래 가요로 축사의 내용을 지닌 일종의 무가예요. 무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처용의 이대함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한밤중에 돌아온 처용의 열병신을 마주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처용 아비를 두려워하는 열병 대신의 모습 등이 제시되고 있죠. 이렇게. 그쵸?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6행까지는 일행에서
6행까지. 자, 1문단으로 보고요. 1에서 6행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마지막 줄을 보세요. 초용아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여 했어요.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란 것은 초용이 많은 사람의 뭘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추앙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자, 예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추앙. 자, 그러면 예찬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초용아비에 대한 예찬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주제 쉽죠? 그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초용아비는 여러분 보세요. 초용아비 할 때 12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초용아비예요. 그럼 초용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근거하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즉, 초용아비는 뭐예요, 여러분? 초용의 이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즉, 초용의 모습을 누가 만들어 세우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죠.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여러분, 여기 반복이 되고 있네요. 바늘도 실도 없이, 반도 실도 없이. 그럼 바늘이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즉, 바늘도 실도 없이 초용을 만들어낸 뭘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념이죠? 예,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신기하고 기이함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신념 뜻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 초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여러분, 누가 지어 세우는가? 라고 지금 어때요?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보세요. 누가 지어 세우는가? 이 두 개 포인트를 잡으면 공통점이 있죠.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질문 반복. 자, 질문 반복을 통해서 초용아비에 뭘 여러분 드러내고 있어요? 초용아비에 신념이죠? 이런 걸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신념이란 것은 신기하고 기이함을 이야기했죠. 신비하고 기이함, 신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6행까지 초용아비에 대한 예찬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7에서 9행까지죠. 두 번째 지문은 7에서 9행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용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버찌야, 오야다, 농리야. 누가세요, 여러분? 버찌야, 오야, 농리야 이것은 여인들로 추정할 수 있죠. 버찌, 오야, 농리. 그래서 초용이 밤늦게까지 놀던 곳에 여인들 정도로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여인을 의미하고 있죠. 빨리 나와. 여러분 뭘 메어라고 나와 있어요? 신코를 메어라.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여러분 표시하세요. 신코를 메어라. 즉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발 묶은 행동이 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자, 안 메어 있으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올 것이다 한 다음에 나쁜 말 이렇게 하고 있네요.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죠. 1학기 때 배웠죠, 여러분. 자, 나올 것이다 나쁜 말.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글의 순서가 뒤바꿈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문장상의 표현기법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도치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읽을 때는 나쁜 말이 나올 것이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순이 어때요? 서로 바뀌었죠? 이런 걸 우리는 중요 표시하시고 색깔로 많이 중요합니다. 2학기 때는 도치법에 대해서 시험제가 가능하겠네요. 됐습니까? 도치법. 정상적인 글의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문장상의 한 표현 기법이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하죠. 도치법이 적용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의 주제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처용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3년. 10에서 14년까지죠. 3년은. 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동경 발건들과 밤늦도록 논의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안 되시로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까지네요. 분석해 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보니까 동경 밝은 달을 통해 초형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번 동경 밝은 달을 통해서. 그쵸? 즉 초형과 즉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향가란 이제 근거를 또 잡을 수가 있는데 다음 문장 보면서 또 분석하겠습니다. 다리가 넷이다. 아까 한번 나왔던 거죠. 자, 둘은 내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가? 아까 여러분 나왔던 거죠. 이거 지문 앞에서 내 것, 그 다음 누구의 것. 그럼 똑같은 아까 그 앞에 있는 작품의 상황이 거의 똑같이 제시되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처용의 대사를 제시하여 자 배경사라에서 역신이 처용에 한 약속을 한겨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은 내 것이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역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 배경사라. 자, 역신이 초용에게 한 약속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생각한 걸 우리 한자로 뭐라 합니까? 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환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약속을 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처용 아비가 보시면 자 뭐라고 이런 불러요? 열병신이야. 그 다음에 헷거리로다. 헷거리 뜻은 주석에 보면 알겠지만 헷감이죠. 헷감이란 말은 해를 만데 쓰는 고기나 생선을 횟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뜻한 거죠. 즉 처용의 신의한 능력이 여기에서 어때요, 여러분? 확인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의함이 확인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열병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병신은 바로 배경사를 또 잡아줘야 돼요. 그죠? 배경사라 역신이 고래가요에선 열병신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자, 해석을 하면 자리에 침범한 자로 제시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열병신 역신이잖아요. 그럼 자리를 침범했다는 것은 가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작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할 때 집안의 불화를 가져오는 악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악한 귀신은 악기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연의 주제는 10에서 14년까지고 열병신 자, 침범을 확인한 처용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18년까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금을 주시겠습니까?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칠보를 주겠습니까? 반복이 되고 있네요. 주겠습니까? 그러면 주겠습니까는 여러분 질문을 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공통점, 질문 반복. 왜 질문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처용의 신의한 출생과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천금하고 칠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천금 뜻이 뭐예요, 여러분? 천금이
비싸고 고귀한 거죠. 그러면 칠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싸고 고귀한 거. 예. 그러니까 이걸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은 질문 반복을 통해서 초용해. 자, 신이한 출생하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능력이 있더라.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 능력을. 됐습니까?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금칠보도 그만두오. 여러분, 천금칠보도 그만두오. 열병신 날 잡아주소서.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떤 내용 같아요? 비교를 통한 거죠? 예, 비교를 통해서. 자, 제주의 여문을 부각하고 있죠. 즉, 처형의 대사, 역신에 대한 처형의 분노. 그럼 희극적 분위기도 좀 드러나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역신에 대한 처형의 분노. 자, 이걸 우리가 희극으로 만들면 희극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병신을 날 잡아주소서 했어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열병신을 날 잡아주소서.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좀 날 잡아주소서 했어요. 열병신을 날 잡아주소서.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아까 제주가 우리가 신주였잖아요. 신주에 염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제주의 염원. 그 다음에 자신의 소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소원을 우리가 발언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금칠보보다 열병신을 잡아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천금칠보도 있었잖아요. 이것보다는 열병신을 잡아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씁니다, 여러분. 자, 천금칠보보다 열병신 역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잡아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열병신, 역신을 잡아줄 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소극태도, 적극적 태도예요. 그죠? 적극적 심리가 투영된 거죠? 이런 내용이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빨간 색깔 넣으세요. 적극적 심리가 투영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됐습니까? 즉, 이 부분에서 여러분 초용의 신의한 능력이 확인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연음 15에서 18용으로서 열병신을 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19에서 21연까지 즉 5연이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예. 자, 해석 들어갑니다. 산이나 들이니 천리의 처용아비를 피하여 가고자.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죠? 열병 대신에 발화로 이해하면 되겠죠? 천리라는 것은 여러분 먼 거리니까 이것은 거리감이죠. 하저에 거리감이 드러나 있네요. 처용아비를 피하고 가고자. 그래서 처용아비를 피하고 가고자라는 말은 처용아비를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누구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까? 열병대신의 마음이죠. 열병대심이 처용아비를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열병 대신에 마음이 들어와 있다. 즉 발언의 어떤 근거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열병 대신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이잖아요. 그죠? 열병 귀신이니까 열병을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귀신. 자, 여기 나오네요. 발언이 시로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색깔 넣으세요.
이때 발언이시다. 이 발언이란 것은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언할 때는 염원이나 바람을 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발언이시로다 했으니까 영탕적 오조로 끝을 맺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아 했으니까. 그죠? 예. 됐습니까? 자, 이제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용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열병 대신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또 잡아야 된다면 여러분이 자 작자미사 처용가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주제죠. 주제는 역신을 몰아내는 처용의 이용과 기상이 드러나 있죠. 또는 가정을 침한 역신을 구축한 거죠. 특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자 어디서 여러분 가져온 거죠. 가져온 걸 우리가 차용이라고 부릅니다. 차용. 그래서 차용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죠. 한가 초용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배경설화 속 약속을 바탕으로 신의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죠. 두 번째 배경설화 속 약속을 바탕으로 자 신의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향가의 초용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찰로 기록된 향가 해독의 단서가 되기도 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하자와 초용의 대화가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는 희곡적 요소를 띄고 있죠. 그래서 아까 희곡적 요소라고 적어줬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 풀어봤죠? 자기가 틀렸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보기 바랍니다. 되게 쉽네요. 답은 3번이죠. 아까 여러분 질문을 반복하고 대상의 속성을 드러냈던 거 어디에 썼습니까? 나지문입니까? 다지문입니까? 여러분 네, 다에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다는 나와 달리 했으니까 맞는 편이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지 분석하세요. 여러분 아까 질문 던진 건 있었지만 답변까지 해주는 자문다답의 방식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여러분 살펴야 될 게 뭐냐면 하자의 질문을 통해 하자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분석하세요. 2번 답지 조심해야 됩니다. 어순을 바꾸는 방식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도치법이죠. 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치법은 다에 있었죠?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바뀌어야 되죠. 다는 나와 달리 어순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자의 심리를 드러냈다면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나는 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답지는 너무 쉽네요 여러분. 그죠? 자,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로 어떤 행동이 시중에 나타나지 않죠? 반의적 표현?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답은 지문도 마찬가지죠. 역설적 표현 이런 거 없죠. 모순 형용 없잖아요. 그죠? 자,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답지는 함정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자의 외양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아까 대꾸를 사용했던 문장은 있었죠. 둘은 내 것, 둘은 누구의 것 했을 때 우선 대꾸 표현이죠. 자, 둘은 내 것, 나부님문에서 그 다음에 누구의 것 기억나십니까? 이거 대꾸죠. 여기서 둘은 내 것 할 때 이 내 것은 자기 아내였고 둘은 누구의 것 했을 때는 역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꾸가 됩니다. 서로 대응되니까. 자, 여기 함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대상의 내면을 드러냈습니까? 아까 청금하고 7번은 유사한 소재일 뿐이죠. 그죠? 여기에 여러분 내면을 드러내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2번. 적절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죠? 않는 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여러분, 아까 설명했지만, 청금과 칠보가 어떤 이야기세요? 청금과 칠보. 잘 봐야 돼요. 그죠? 약속의 대가로 제시된 겁니까? 아니죠. 청금과 칠보는 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럼 A따 이론은 어디다 X표 쳐야 될까요? 요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역신이 처형에게 처형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마지막에 약속했죠. 요 내용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다의 아까 디귿에서 열병신을 날 잡아주소라는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죠. 이 바람이 청금칠보보다 중요한 것임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는 좀 쉽죠. 누구의 것 언급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죠. 나번에서는. 그래서 명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답은. 열병신을 언급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존재를 밝히고 있죠. 그죠? 열병신을 구체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가에 제시된 나와 관련된 설에 따르면 처용은 역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문제상이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신을 구축하면. 그래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잡아줘야 돼. 관련 설을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 문제상이 해결할 수 있는 걸 한계한다. 이것은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3번 답지 분석하세요. 나형에서 나는 마지막 두 행을 보면 이미 일어난 문제상황에 대한 처용의 심적 반응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다음 뒤에 마지막 두 행에서는 열병신 날 잡아줘서 했으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뭐예요? 이번 적극적인 심리가 드러나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처용과 여러분 역신의 힘의 차이가 드러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지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C의 헷거리하고 D의 잡아주소는 열병신을 내쫓을 수 있는 처형의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신이한 능력이었죠. 그 처형의 우위가 확연되고 있죠. 처형의 신이한 능력이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처형의 우위가 확인되고 있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분석하기 바랍니다. 3번 답지. 주술적 성격과 관련되어서 가가 A, B, C, D에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골을 매 했잖아요. B는 신골을 매. 아까 여러분 나왔었죠. 신골을 매어라. 여기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용을 할 때 버짓, 오얀, 농녀 여기 여인들의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신골을 매어라. 즉 지시를 내리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예, 이행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쁜 말이 나올 것이라고 이어가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열병의 등장을 암시한다?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예,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예. 자, 1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에서는 처용합의, 이대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찬신에 해당되죠. 찬신이 뜻이 뭔지 모르는 학생 지금 있습니까? 아까 설명은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아까 찬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찬신은 신을 찬사하는 거였죠?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찬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해당되죠? 자, 이제 3번 답지 분석하기 바랍니다. 자, 3번 답 열병신은 자리에서 침범한 자죠? 그래서 맞고요. 그죠? 예, 사항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아까 집안에 뭘 여러분 불러일으키는 악기예요. 불화죠.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답지 분석하세요. 열병신을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소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발언에 해당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발언을 떠오르게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열병신이 잡아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답지 분석하세요. 처형합의를 피하여 가고자 하는 열병 대신에 발언이 드러나 있죠. 특히 열병 대신 누굴 두려워했어요? 처형합의죠. 그죠? 그럼 제주의 소원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래가요 처형가를 통해서 축기에 성공하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했죠. 41분. 자, 2차씩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